음악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음악평론 한 번쯤은 읽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음악에 빠지게 되면서 나보다 더 음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의 견해가 궁금해지는 시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앨범, 평론글 한 번쯤은 읽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앨범 리뷰를 봐보시면 그 평론이 납득이 갈 때가 있지만 반대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나의 의견과 맞지 않는 평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 바로 평론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한번 평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가장 처음으로 평론의 사전적 정의부터 한번 봐봅시다. 네이버 기준으로 평론의 정의는 작품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작품이나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글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표현은 가치 판단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가치 판단은 철저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개개인마다 각자 다른 가치 판단을 할 테니 말이죠. 즉, 평론은 가치 판단 후 평가하는 글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인 글입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작품에 대하여 가치 판단을 하고 그것을 글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평론입니다. 그렇다면 평론은 어떠한 글일까요? 바로 지극히 주관적인 글입니다. 여러분들, 평론은요, 너무나도 주관적인 글이에요. 본인이 판단하고요, 본인이 분석해서 본인만의 시각으로 평가하여 글을 쓰는 게 바로 평론이에요. 즉, 평론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고요, 객관적이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객관적이게 쓰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평론입니다. 물론 음악에서는 객관이 없기도 하고요. 평론은 주관이 담겨야 하는 글이에요. 주관적으로 작성하는 글을 객관적으로 작성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돼요. 그것은 평론의 본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행위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평론이 주관적인 글이라는 것에 대하여 납득하셨죠? 우리는 음악 평론을 읽을 때 100% 주관적인 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가끔 이제 커뮤니티 같은 곳의 글을 보면 어디의 평론은 객관적이지 못해서 싫다 라고 말씀하시는 댓글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아시겠죠? 평론은 주관적이어야 하는데 객관적이지 못해서 싫다는 것은 상당히 평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글이라고 보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평론은 주관적인 글이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평론이든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죠. 저는 음악 유튜버니까 음악에 대해서만 조금 더 깊게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평론을 읽다 보면 가끔 평론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찾아옵니다. 자기는 분명 정말 좋게 들은 앨범인데 평론가들은 비교적 안 좋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본인은 별로였는데 평론가들이 좋은 평가를 내린 앨범도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 나아가서 이러한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면 서서히 본인이 막귀인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태도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했듯 평론은 100%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같은 음악을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무려 그것이 대중음악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이라도 말이에요.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요. 평론가의 평론 글도 그런 다양한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니까요, 평론가들의 말이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론가들은 웬만한 경우에서 우리보다 그 장르에 대한 음악을 잘 알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들의 말이 정답인가요?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평론가들도 그 음악을 감상하는 우리와 똑같은 리스너일 뿐입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고요. 같은 음악을 소비하는 소비자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이 그 평론 글에서 절대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심지어 평론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들도 절대 본인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지도 않고요. 만약 그런 평론가가 있다면 평론가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론가가 아닌 리스너들이 더욱더 그 평론을 보고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에 저는 평론은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읽고 정보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고 타인은 그 음악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보며 더 본인의 시선을 넓히고 그들의 생각을 공유받음으로써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평론에 과몰입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몰입하게 되면 정답이 없는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확률이 커지고요. 음악을 즐기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평론가의 평론이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본인을 탓할 필요도 없고요. 반대로 그들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나와는 다르게 받아들인 그 사람의 견해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본인을 탓할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세상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작품들, 그 작품들을 못 느끼시더라도 절대 기죽지 마세요. 평론가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음악 분명히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 들으시면 됩니다. 전혀 본인을 탓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재미있는 예시가 있어요. 앤서니 판타노라는 외국의 음악평론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는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받은 카니 웨스트의 정규 5집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에 10점 만점에 라이트 6, 즉 6점을 주면서 음악 팬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낮은 점수였으니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은 그만의 의견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끼셨을 수도 있죠. 그냥 이 사람은 이 앨범을 그렇게 좋게 듣진 않았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앤서니 판타노가 이 앨범에 6점을 줬다고 이 앨범의 가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이 앨범을 좋게 들은 당신의 의견이 틀린 것도 아니랍니다. 또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이러한 글도 솔직히 왜 쓰시는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리드머의 글 기고 방식에 대하여 욕하는 게시물인데요. 이러한 욕들이 사실 다 의미가 없습니다. 리뷰하시는 평론가가 이렇게 느끼셨다면 이렇게 쓰는 게 평론이에요. 그리고 특히 리드머 같은 사이트를 보면 작성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니까 작성자분들이 하는 생각이 다 다르고 글의 기고 방식도 다 다를 텐데 왜 리드머 하나를 싸잡아서 편향적이고 이상한 사이트로 몰고 가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리드머의 기고 방식이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는데 본인이 단순히 동의하지 못한다고 욕을 하는 행위나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음악인의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리드머의 글들도 만약 동의가 안 된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느꼈구나, 나는 아닌데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없는 욕설과 비난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거는 또 결국 같습니다. 타인의 취향과 주관을 존중해야 본인의 취향 그리고 주관을 존중받을 수 있답니다. 평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악은 애초에 주관적인 영역이고요. 평론은 그러한 주관적인 음악을 또 주관으로 쓰는 글입니다. 그렇기에 평론은 지극히 주관적인 글이에요. 그러므로 대중들은 평론에 과몰입할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론글과 본인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욕할 필요도 없음은 물론 반대로 본인의 식견이 좁나 하면서 자책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잘 머릿속에 넣어두셔서 즐겁고 건강한 음악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평론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풀고 여러분들의 음악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영상이 그것에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